(2025년 3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아침입니다. 히든풋볼 호외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철입니다. 네, 이제 주중 리그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호외를 진행하기로 했고, 이번 주는 A매치 주간입니다. 오늘 저녁에 오만전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요르단전이 있죠. 대표팀은 이제 귀국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표팀은 다른 의미로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 때문에 나는 처음 봤어요. 형철이나 저는 어떤 거에 공감하냐면, 예전에 클롭, 네. 그다음에 저는 벵거가 그래도 장기 집권했었던 클럽팀의 감독이잖아요. 이 감독들이 대표팀에 대한 볼멘 소리를 하는 거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왜 굳이 소집을 하냐서부터 뛰지 않아도 될 경기 혹은 쉬어줘도 되는 경기에서 막 선수를 뛰게 만든 다음에 클럽에 돌아왔더니만 부상이야. 이런 경우에 클럽팀에, 그러니까 매주 경기를 치르고 급료가 클럽에서 나가는 선수를 보유한 팀과 팀의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어요. 대표팀 감독이 클럽팀 감독에게 선수 관리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못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근데 진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그러네요. 그동안 다 뭔가 불만을 야기했던 거는 다 소속팀의 팬들이 반대거든요. 감독이.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많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리버풀의 경우는 랄라나가 얼마 전에 부상 복귀를 했는데 갑자기 또 호디스네 잉글랜드가 랄라나를 소집을 했어요. 네. 그때 뭐 로저스나 클롭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이제 막 부상 복귀를 했는데 왜 이 선수를 다시 부르냐. 그리고 엄연히 따지면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여는 다 그 구단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항상 클럽팀의 감독이 뭔가 아쉬움을 토로했지 대표팀의 감독이 클럽팀에게 뭔가 이야기를 했던 경우는 저는 처음 봐요. 저도 돌아보고 나니까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면 봤지만 너무 적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물론 국가대표에 소집되는 영예, 이거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선수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대표팀 감독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손 칩시다. 근데 그게 인터뷰로 나오는 일은 저는 본 적이 없고, 황인범이나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언론 같은 데서 공격을 좀 받았어요. 근데 그렇죠. 구단과 선수와 이야기가 됐다고 하니까 그래, 그거는 넌 왜? 라고 칩시다. 근데 글쎄요, 이거는 좀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부드러운 맥스의 상태는 그 정도예요. 김민재 선수가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다. 구단에서 잘 치료받고 건강하게 시즌 마무리하고 추후 MH 주간에 다시 건강하게 돌아와서 A대표팀의 전력을 다시 온전한 상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문제없는 인터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돼. 저는 사실 황인범, 황희찬이 아무리 이제 물론 서로 간의 대화를 충분히 마쳤다고 해도 그래도 이 선수 좀 부상 위험이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당장 최근에 돌아왔기 때문에. 네. 그 선수들을 뽑은 이상 대외적으로는 좀 이건 조심스러운 차출이거든요. 그럼요. 그렇기에 더더욱 김민재 선수의 컨디션 관리에 대해서 민hen을 뭔가 지적하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워 했어야 될 지금 시점이 네. 아닌가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속으로 아쉬워할 수 있죠. 장난해. 왜 이렇게 쓰는 거야? 내가 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죠, 당연히. 들 수 있죠. 괜찮아요. 근데 입 밖으로 나오면 다릅니다. 그럼요. 아니 공개적으로 또 팀을 저격을 한 거라서 이건 그 나라의 언론에서 당연히 반응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더구나 물론 어떤 클럽의 이 크기 때문에 그런 발언의 어떤 중요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바이른 뮌헨입니다. 독일인의 자존심인 클럽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 네. 전 그 댓글이 제일 공감 갔어요. 독일도 이번에 비르츠랑 하베르츠 차출 못했잖아요. 예. 부상 때문에. 우리는 비르츠랑 하베르츠 차출 못했다고 레버쿠젠이나 아스날 탓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예. 네. 경기는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잘 치르길 바랍니다. 네. 선수들 진짜 어려운 일정 속에 우리 네. K리그 선수들도 그렇고 해외파 선수들도 그렇고 어려운 일정 속에 다 모였잖아요. 네, 선수들이요. 네, 선수들. 모인 만큼의 네네네. 의미를 좀 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주중 리그가 따로 있지는 않았지만 호외에서 이번에는 프리미어리그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빅6 보강 포인트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거 이전에 하나 재밌는 얘기를 드릴까요? 어떤 거죠? 형철이한테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민이 있죠? 뉴캐슬 팬. 예, 네. 통코리아 운영자. 네네. 우리 입중계 때 같이 보고 왔고, 그렇죠. 형철이랑 용남이는 거기 중계를 했잖아요. 네네네. 중계를 이제 잘하고 갔어. 그런 다음에 야, 조만간 뭐 저녁이나 먹자 그러고서 갔는데
입중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정민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그걸 궁금해하더라고. 아 저거 그 도심 퍼레이드 하나? 아. 그래서 하나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이지 다다음 날 톡이 하나 왔어요. 형, 나 영국 가. 퍼레이드 보러. 카 퍼레이드 보러. 진짜야? 그랬더니 막 날짜 진짜요? 정해줘가지고 바로 간다고. 야. 인생 뭐 있냐 나 그런 거라도 보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난 그거는 진짜 와 이거 박수 쳐준다. 아, 전 리스펙입니다. 네. 리스펙 진짜. 이게 로컬 팬은 아니지만 이 친구도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축구를 보면서 그때는 조금 더 희귀했던 물론 시어런이 있었지만 뉴캐슬 팬을 자처하면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여주는 건 특히나 제 이제 나이가 40에 가까워서 결혼도 한 친구인데 쉬운 선택 아니거든요. 근데 보고 나서 대단하다. 진짜 뭔가를 좋아해서 저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럼요. 네, 그래서 멋지더라고요. 이건 진짜 멋진. 이거는 누가 들어도 다 박수를 그래. 칠 만한 소식이 아닌가. 아니, 와, 바로 행동하시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카프레이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먼 시점이 아닐 것 같거든요. 조만간이야. 조만간인데. 일주일인가 뒤가 그렇더라고요. 바로 한국권을 구하고 가신 아니 거니까. 그러려면 얘도 직장인이거든. 네. 그럼 이거저거 해가지고 연차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막 다 질렀나 봐.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인정.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했죠. 정민아, 뭐 핸드폰이라도 어디 뭐 찍어갖고 오면 우리가 쇼츠로 박제해줄게. 그랬더니만 자기 찍어오겠다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랬습니다. 약간 뉴캐슬의 우승도 낭만인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정민님 또한 낭만의 스토리가 아니신가. 뭐 뉴캐슬의 우승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에 열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멋있고 좀 부럽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저도 형철이도 뭔가 그런 퍼레이드에 갈 수 있는 순간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같이 가고 그러면 좋아요. 너무 좋죠. 네. 네. 그런 거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겠습니다. 리버풀이 리그 우승을 하고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해서 런던에선 챔스. 이런 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머릿속에 그러면 둘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 같이 가야지 그러면. 물론 이제 날짜가 좀 다르긴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전에 선전을 기원하지만 승리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선전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맨유 보강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죠. 네. 첼로키와 함께한 첼시 티어메이커 이제 나포셀부터 이 나가라까지 리빙님과 형철이가 함께한 리버풀도 올라가고 아스날 맨유도 이제 올라갈 건데 뭐 그거랑 좀 별개로 우리가 히든풋볼에서 다뤄보면 맨유부터 보강 순위가 어디인지 한번 볼까요? 네, 아무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사실 제일 필요한 게 결과를 바꿔줄 수 있는 골잡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골을 넣는 게 아니더라도 이 최전방 공격수가 더 많은 영향력을 떨칠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스포르팅을 이끌었던 아모린 감독이 요케레스가 터지면서 마지막 시즌 때는 또 재미를 봤듯이 제가 봤을 때는 분명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지금의 공격수들은 더 보강이 필요하다. 호일루는 너무 믿기 힘들고 지르크지는 2선 자리로 내려갔을 때 좀 진가가 나오지 최전방 자리에서의 이 퍼포먼스가 잘 나올 거란 보장은 없거든요. 공격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사를 보면 웬만한 공격수하고 링크가 다 나고 있습니다. 요케레스, 에키티케, 뭐 세슈코, 오시멘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들이 뭐 정말 영입이 될지 그 확률을 떠나서 일단 정말 여러 선수들과는 다 엮이고 있다 정도로 좀 정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장펠린 마테타 같은 선수도 링크가 최근에 났었는데 누가 어울린다고 보나요, 형철이? 사실 정말 가능하다면 제일 이상적인 선수는 요케레스가 아닐까. 아무래도 우가르테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아모링이 써봤던 선수를 쓰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요케레스가 가장 아모린 감독과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다른 팀이 아닌 맨유가 좀 더 어울리는 부분이 선수 본인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선수는 B클럽 검증이 안 됐고 나이를 봤을 때 큰 돈 주고 데려왔는데 다시 팔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리스크가 가장 큰 선수일 수도 있지만 그냥 아모린 감독과의 인연을 생각하면 요케레스가 그래도 가장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스포르팅 때 시스템과 지금 맨유의 시스템이 엄청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진 않고 추후 아모린 감독이 추구하는 방향도 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케레스가 좀 낫지 않을까 싶고 그냥 클럽팀에서의 퍼포먼스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에키티케도 요즘 진짜 잘하긴 해요. 나는 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성장이에요. 좀 밍밍하고 오히려 기대만 많이 받았고 이름값이 꽤 어릴 때부터 알려져서 그렇지
나는 막상 봤는데 그냥 그렇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보면 이게 또 만기가 약간 뭐 늦은 건 아니죠. 이 선수 아직 어리니까. 그렇죠. 근데 터진 느낌이 좀 들어요. 진짜로 이 선수가 영향력이 비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르무시가 침투를 가져갈 때 에키티케가 공간 만들어주는 것도 뽀른바라는 것도 옆에서 키패스 찔러주는 것도 되게 잘해줬거든요. 마르무시도 지금 가자마자 맨시티에서 바로 잘하죠. 프랑크푸르트 때 활약을 이어서 그대로 어. 복붙하듯이 잘하는 것처럼 에키티케가 어떻게 보면 더 뭔가 기여한 부분이 영향력이 프랑크푸르트의 전반기를 봤을 때는 좀 더 많았던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선수도 기대해볼 만한 폼이기는 하다. 열어봐야 알겠지만 혹시 에키티케가 이제 분데스리가를 잘 보시지 않는 분들은 프랑크푸르트와 토트넘의 유로파 경기에서 한번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름을 기억하지만 최근의 플레이를 못 보신 분들은 하실 거예요. 맞아요. 이번 시즌 정말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 그때 부진한다. 그러면 그럼 바로 이제 가치는 떨어질 수 떨어질 있죠. 겁니다. 네. 유럽 대항전에서는 생각보다 좀 고레벨로 오니까 안 되네라고 얘기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가 마인츠의 부르카르트인데 예. 진짜 올 시즌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잠깐 부상당했던 시간을 제외하면 경합도 전보다 훨씬 더 발전했고 마인츠에서의 플레이를 보면 참 오프 더 볼이 좋다. 정말 상대 수비의 그 사각지대로 싹 돌아 들어가는 그 센스가 너무 좋고 득점력도 지금 뭐 이미 분데스리가 득점 순위 상위권에 있을 만큼 잘 터져 있거든요. 마인츠가 곧 챔스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죠. 네, 그리고 부르카르트는 핵심이기 때문에 마인츠가 웬만해서 쉽게 안 팔려고 할 텐데 나중에 유럽 클럽 대항전 뭐 챔스와 같은 무대에서 부르카르트가 진짜 검증된 활약을 하면 2, 3년 안에는 아마 진짜 엄청 가치가 치솟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선수긴 해요. 뭐 이재성 선수나 홍현석 선수가 마인츠에 몸담고 있는데 독일의 그 정도 규모의 클럽들은 높은 이적료를 지불하면 그 선수를 꼭 지킨다까지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좀 뭔가 또 실리적인 선택을 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운영 네. 자체를 그런 식으로 네. 또 하는 팀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그런 팀들의 좋은 선수 있으면 돈 많은 클럽들 입장에서는 좋죠. 그렇죠. 그들은 돈을 주면 비교적 파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선수도 나중엔 주목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공격수를 이제 최우선으로 쳤는데 그거 이외에도 사실 군데군데 보니까 보강할 선수들이 좀 많아요. 많죠. 일단은 삼선이 카세미르나 에릭센이 나가야 되고 나갈 예. 예정이고 네. 그런 선수들이고 기존 자원들이 사실 우가르테가 아모린 감독의 제자로 와서 뭐 기여하는 부분도 있죠. 활동량이나 전투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탈압박이 너무 안 좋거든요. 좋은데 좀 투박하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메이누 선수도 뭔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이끌기보다는 아모린 감독은 그래도 위쪽으로 좀 더 전진을 많이 맡기는 형태의 역할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역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도 뎁스 때문에라도 아니면 좀 더 탈압박이 가능한 자원을 찾기 위해서라도 보강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저는 2선보다 3선이 더 급한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선수가 없어. 맞아요. 그래서 전 그게 더 급한 것 같아요. 네. 물론 팬분들마다 아니야 우린 그래도 2선이 더 급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3선이 더 급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뭐 콜리어 같은 선수가 있다지만 어린 선수고. 그렇죠. 네, 어린 저는 그래서 선수는 플러스 알파로 항상 봐야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륜이 있는 선수, 네. 볼줄이 좋은 선수가 네.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가르테는 젊고 에너제틱하지만 좀 더 경기를 판을 읽는 선수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저는 추천할 만한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조르지뉴. 미안합니다. 네. 매니 팬들에게 좀 사과를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맹가지 그 친구가 그 얘기하더라고. 파테 이런 선수 좀 좋다고 자기. 저도 근데 오히려 조르지뉴랑 파티가 생각났는데 네. 파테는 네. 좋죠. 파티는 좋죠. 볼줄 좋고 부상만 안 당하면. 근데 이제 맨유에 야심차게 갔다가 이제 부상을 당하는 선수들이 있어갖고 조르지뉴 안 다치잖아요. 조르지뉴 잘 안 다쳐서 네. 발롱도르 포디움에도 예. 들었던. 미안합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센터백도 필요해요. 센터백은 이 개인적으로 맥과이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으나 그 자리에 선수가 좀 더 볼을 끌고 올라와 주거나 전진성이 있거나 아모린 감독이 스포르팅 때도 후방 빌드업을 할 때 보면은 가끔 백스리의 가운데 선수 코아테스가 특히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죠. 전진해서 미드필더의 숫자를 순간적으로 늘려주는 그런 되게 유연한 빌드업 체계를 되게 많이 잘 가져갔던 감독이거든요. 맨유에서도 서서히 그런 스타일들을 많이 입히려고 하는데 가능한 자원이 왔으면 좋겠어요. 센터백 자리에. 특히 백스리의 가운데 센터백 자리가 그런 전진이나 운반과 같은 역할을 잘해주면 좋을 것 같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부상 돌아오면 여전히 잘 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부상 이력이 문제다. 헤븐 선수가 그래도 타이밍 맞게 다행히 이번 부상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요. 뭔가 유망주로서 가능성을 발견시켜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 또 좋은 소식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다음 위쪽을 보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고 아마드 디알로가 있고
마이노가 안 나간다면 거기 가능하고 그쵸. 그리고 지르크지도 2선 자원으로 좀 이제는 분류할 봐야 수 될 있을 것 같고. 것이고 예. 거기에 정상으로 뛴다면 마운트가 마운트.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건 전제해야 될 것 같아요. 마운트가 결국은 실패라는 도장이 딱 찍히면 그러면 다시금 보강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외의 포지션이 지금 보강해야 될 자리가 너무 많거든요. 네. 공격수, 3선, 센터백, 코어 라인으로 봐야 되는 자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약간 걱정되는 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아, 그죠. 네, 근데 과연 이 코어 라인의 선수들 톱 3선 센터백을 과연 한 번에 모든 퍼즐을 다 맞출 수 있을까? 약간 걱정되는 면이 지금으로서는 좀 있다. 이거 난이도가 생각보다는 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이적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번의 이적 시장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 맨유 이적 시장에 관련된 어떤 그 자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 따로 컨텐츠를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트넘으로 갈까요? 네. 토트넘으로 가시죠. 토트넘의 우선순위는 형철이는 어떻게 보나요? 감독이죠. 맞아요. 어떻게 될까? 저는 근데 그냥 시즌 끝나고 경질 그리고 다음 감독 선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저도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경질하는 거는 이미 한번 놓쳤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가야 돼. 그쵸. 유로파도 맡기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시즌 종료하고 그리고 뭐 추후를 찾는 게 낫지. 또 중도 부임을 하는 건 저는 팬들에게나 선수단에게나 뭐 이래?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지 않을까. 결국은 정말 많은 팬들이 생각했던 이젠 경질해야 되라는 타이밍을 사실 이미 놓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뭔가 바꾸기에는 이미 후반기도 넘어와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 시즌도 얼마 안 남았다는 명분, 아직 유로파리그가 생존해 있다는 명분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경질 선택하기는 애매함이 있을 거예요. 네. 오히려 감독과 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시즌 끝나고 우리 이렇게 좀 차차 마무리하자 이런 느낌으로 뭔가 서로 간에 그냥 잘 끝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쩌면 구단 입장에서도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네. 낫다고 보는 입장이고. 네. 그래서 저는 감독 선임을 할 거라고 보고 이미 포스테코글루의 인터뷰나 여러 가지 정황이 본인도 뭔가 압박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받으면 이상하지. 그럼요. 그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들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는 구단에서 이 감독을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좀 있다. 근데 시기가 그냥 시즌이 끝나고일 뿐이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독도 뭔가의 압박감을 계속 느끼고 조급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어떤 구단이든 이적 시장에 이 청사진을 그리는 거는 그 구단의 어떤 자금력과 흔히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단장이나 스포츠 디렉터 그리고 감독이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감독이 늦게 선임되면 늦게 선임될수록 이적 시장의 계획이 산으로 가요. 그렇죠. 그냥 막 샀다? 그 다음에 감독이 왔는데 아씨 뭐야 이거 내가 원하는 선수들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애매해지는 거기 그쵸. 때문에 감독을 만약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이번 시즌 끝나고 내보낼 생각이라면 빠르게 지금부터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감독과 교감을 하면서 선수를 누구를 사올지 지금 스쿼드를 분석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사와도 제대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적 시장 자체에 되게 늦게 임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선임이 필요하다면서 되게 중요하다고 정의할 엄청 수 있겠네요. 중요해요. 일찍 해야죠. 아마 뭐 뒤에서 조금 작업하고 있기를 지금부터는 서서히 좀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고 뭐 이라올라 감독 이야기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긴 해요. 이라올라도 만약에 마음이 좀 열려 있다면 구단도 접촉을 하고 있다면 아주 저는 그래도 포스테코글루와 비교했을 때 일단 이라올라는 기대볼 만한 감독이지 않을까. 왜냐면 압박 체계가 달랐어요. 이전 팀을 봤을 때. 최근에 본머스가 그래도 좀 내려와 있어요. 약간은 흐름이 내려왔는데 그 팀의 선수단의 구성이나 거기도 부상 꽤 많잖아요. 많았기 때문에 네. 그거 감안하면 훨씬 낫죠. 그래서 이라올라가 일단 이렇게 좀 링크가 되고 있다 정도로 언급드릴 수 있겠고 선수단에서의 최우선 보강 포인트는 역시 사실 토트넘도 진짜 전방위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맞아요. 자리라서 팬들마다의 그 의견 차이는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전 근데 개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봅니다. 중원이 없죠. 네, 없죠. 베리발이라는 선수는 그래도 어린 나이 대비 지금 잘해주고 있고 키워야 될 선수고 아치그레이 역시 이제 올라와서 뛰어야 네. 되는 선수입니다. 그 키워야 선수 미드필더인데 이제 뒤에서 거의 뛰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감안해도 뭐 지금 수비형 쪽에 생각하면 벤탄쿠르나 비수마인데 벤탄쿠르 부상 많고 네. 비수마 못 믿죠. 못 믿죠. 포스테코글루 부임 초 때 활약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만 잠깐이었던. 그게 플루크였지.
그런 느낌이었죠. 물론 브라이튼에서 잘했던 거 생각하면 능력이 있는 없는 선수는 아닌 것 같은데 잘 못 쓰는 건지 뭔지 하여튼 비스마도 보면은 본인에게 너무 많은 6번 롤에 부하를 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오히려 좀 더 옆에서 뛰거나 예. 보조되는 역할이면 이 선수만의 갖고 있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팀 상황에서는 사실 비스마의 그런 장점을 살리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전문 6번이 결국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를 데려오고 싶어하는 게 맞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영입 루머가 이미 토트넘과 오랫동안 이어졌던 선수가 있죠. 베티스의 카르도주. 네, 이 카르도소라고도 부르는 네. 이 카르도주 선수가 로셀소를 토트넘이 베티스로 팔 때 계약 당시 카르도주를 2,100만 파운드에 영입할 수 있는 옵션을 놀랍게도 로셀소를 팔 때 넣어놨다고 합니다. 이 옵션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카르도주가 진짜 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 생각을 한다면 요즘 이적 시장이 2,100만 파운드면 그러면 가격 좋죠. 6번인데 6번 내지는 뭐 중앙 미드필더도 쓸 수 있는 선수인데 그래서 지금 카르도주 선수가 지속적으로 링크가 나고 있고 아마 달려들지 않을까요? 토트넘이 충분히 달려들지 않을까. 베티스도 만약에 토트넘이 이 옵션을 발동하지 않을 시에는 다른 팀에게 또 카르도주를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이 선수를 또 가격을 높일지. 그래서 요즘 카르도주 선수가 약간 잔부상의 기미가 보일 때마다 안 쓰려고 한다는 기사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 선수가 지금 중요한 자원인 것도 맞지만 네. 팔 때는 만약에 토트넘이 옵션 조항 발동 안 하면 베티스가 이제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그 다른 구단들한테는 장사를 잘 해야 되니 혹시 부상에 대한 리스크가 나오지 않게 관리를 하려 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상품을 팔 때는 항상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흠집 안 나게 네. 잘 닦아놓고 서늘한 곳에 씌워놓고 이제 넣어놔야 되거든. 괜히 한번 이거 작동되나 써봤다가 그게 거기서 고장나. 흠집이 나거나 고장이 안 나거나 되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카르도스 선수는 어쨌든 제 생각엔 다른 팀에 가기 전에 토트넘이 이 옵션을 한번 진지하게 활용하려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추가로 이 멀티 자원인 엔젤 고메스 예전에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앙헬 고메스라고도 네. 불렀던 이 엔젤 고메스 선수가 피지컬은 물론 아쉽지만 멀티 자원이고 기술이 좀 좋은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좀 미드필더 뎁스를 채워줄 후보다라는 정도의 언급이 최근에 좀 되고 있긴 합니다. 자 미드필더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공격 라인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여기도 공격의 변화가 좀 있긴 해야 돼요. 많이 돼야죠. 뭐 측면에 손흥민이야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어떤 식으로 이 움직일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아무래도 그렇죠. 어쨌든 연장 옵션 발동으로 계약은 1년 연장 냈을 뿐. 되긴 했어요. 예, 아직 그래도 계약이 오래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선수 생활에 말년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고 시점이기 있죠.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판단이 나올지는 분명 궁금하긴 한데 확실한 건 지금 전력에 손흥민은 필요한 자원입니다. 무조건이죠.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없을 시에 얼마나 경기력이 답답해지는지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유무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손흥민 있고 솔랑케는 팔이 없고 지난 그럼요. 시즌에 왔으니까 나머지 자원들에 대해서 뭐 브레넌 존슨이라거나 아니면 히샬리송이라거나 뭐 이런 클루셉스키도 있고. 클루셉스키도 네. 있고 그런 선수들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방 자원 뭐 베르너 혹은 마티스텔 이런 선수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처리를 해야 되고 네, 일단 텔은 사실 여전히 이 선수의 그 성장 가능성이나 영입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하거든요. 그래도 반이군요. 반신반의 반은 믿는다는 뜻이죠. 네, 반이죠. 죄송합니다. 1신 9위 하겠습니다. 너무 습관적으로 반신반의가 나는데 아니야. 1신 9위입니다, 사실. 근데 왠지 영입을 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기사를 보니까 많이 나오더군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보드진 내에서 텔 선수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봤으니 와 그래?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그냥 기사에서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영입을 안 할 거라고 장담은 못한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 봐서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포스테코글루가 원했던 영입이니 일단 구단에서 데려왔는데 뭐 그대로 그 분위기대로 정말 그대로 텔 선수는 잡지 않겠냐. 한편으로는 아니 근데 어차피 포스테코글루의 거치도 불투명한데 구단 입장에서는 감독도 교체하면서 자연스럽게 텔도 그냥 임대 끝나고 내보내는 수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임대료를 봐라. 이 정도의 임대료를 준 거는 구단도 어느 정도 이 선수를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해온 거다. 그러니까 영입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기사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신 9위의 입장이긴 하지만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텔이 무조건 영입이 안 될 거란 보장은 없구나. 어쩌면 좀 데려오려는 뭔가의 판단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있어서 그냥 열린 마음으로 좀 보고 싶고 난 모르겠다. 전 정말 모르겠어요. 네. 이적료 6천만 유로죠.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지 않을까 좀 무게가 실리고 베르너도 임대 복귀할 거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때 거의 구할은 없습니다. 이런 확률은 영입할 이유가 전혀 없고 베르너는 그냥 라이프치히 임대 복귀. 로마노에 따르면 테레 영입 여부와 별개로 공격수 영입은 2명 정도 있을 거란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인즉슨 히샬리송이 나가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야 이제 이 자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좀 똑같은 얘기라 지겨운데 돈 좀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잘 써야 됩니다. 네. 돈을 안 쓰지 않아요. 근데 이상한 데 써요. 잘해야 돼요. 진짜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꽤 쓰거든요. 네, 근데 돈 좀 써요. 그 쓴 큰 돈을 항상 지금 당장 효과를 보기 힘든 자리에 이렇게 쓴다든지 어중간하게 써요. 어중간하게 쓴다든지. 히샬리송 비쌌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부상의 아쉬움이 있으니 히샬리송의 능력과 잠재성을 떠나서 그냥 이 부상이 너무 문제거든요. 정리해야죠. 정리하고 아마 2명 정도 영입을 하지 않을까. 지금 사우스햄튼의 그 디블링 선수 이야기가 좀 있어요. 네. 오른쪽 측면에서 뛸 수 있는 공격수인데 디블링은 제가 뭐 리그컵 중계를 하거나 뭐 가끔 리버풀 만나서 리그 때를 보거나 해도 진짜 유연하긴 해요. 정말 유연하고 기술은 좋고 아마 이런 어린 자원 위주로 또 뭔가 링크가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은 뭐 사이드백이나 그다음에 수비 라인도 한번 봐야 돼요. 네, 사이드 풀백은 스펜스가 의외로 잘해줘서 그거는 다행이죠. 급한 불을 껐죠. 근데 스펜스를 이제 왼쪽으로 바라보느냐 오른쪽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인데 골드는 스펜스가 왼쪽에서 더 잘하고 있으니 포로의 백업인 오른쪽 영입이 더 필요하다라고 골드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왼쪽은 일단 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도 있어요. 어쨌든 스펜스는 엄연히 따지면 이번에 왼쪽에서 다 잘하긴 했지만 원래는 오른쪽 자원이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또 왼발잡이의 옵션이 지금 우도기가 아직은 뭔가 폼이라든지 부상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없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왼발잡이가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네. 혹은 센터백과 풀백이 가 가능한 멀티 자원이면 더 좋겠죠. 판더벤의 부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쪽에서 좀 열린 마음, 그런 쪽에서 좀 꼭 오른쪽 풀백만이 아닌 왼쪽까지도 가능한 혹은 멀티 자원까지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센터백은 이제 단소가 완전 영입될 예정이지만 역시 부상자가 나올 것에 대비해 추가 오퍼를 할 거란 이야기가 있는데 마크 게이가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반더벤 로메로 드라구신의 단소면 4명이 차거든요. 네. 여기에서 누군가의 아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있긴 해야 됩니다. 근데 부상 어떤 상태라거나 기량적으로 반더벤이랑 로메로는 상관이 없는데 로메로도 사실 이적 링크가 계속 좀 있어요. 계속 있죠. 네. 뭔가 선수 본인이 뭔가 맞아요. 마음을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센터백 쪽도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영입을 할 거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결국은 영입 난이도를 보면 일단 무조건 감독부터 선임하고 그게 중요해요. 감독의 플랜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예상이 참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던 텔 관련 문제도 새 감독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당연히 들어봐야 될 문제라 보거든요. 새 감독을 선임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될 거라 참 판단이 어렵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지금 리그 순위가 너무 낮아서 그죠? 결국 선수를 원하는 대로 영입하기 위해서는 유럽 클럽 대항전의 진출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유로파 우승을 해야 되는데 일단 프랑크푸르트의 고비부터 잘 넘기는 게 우선이겠죠. 네. 자, 다음은 이적 시장을 정말 이제 잘 보내야 하는 겨울 이적 시장부터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팀이 이제 맨시티입니다. 네. 맨시티는 일단 그 부분이 가장 화두에 오를 것 같아요. 더브라이너가 과연 다음 시즌에도 주전으로 뛸까? 혹은 뛰어야 할까? 결론부터 제 그냥 대답은 이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스쿼드 자원으로 생각을 하면서 돌리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현실적으로 더브라이너를 그래도 이 정도의 선수는 레전드 대우도 해줘야 되고 그럼. 전 잔류는 시켜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 근데 잔류를 시켜주되 주급을 어느 정도 깎을 수 있으면 사실 제일 좋겠죠. 선수랑 얘기가 잘 돼야 돼 그러면. 맞아요. 근데 선수 본인이 난 주급 포기 못한다. 근데 그래도 뭐 주급 포기 못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 그럴 때는 맨시티도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주급 삭감이 된다면 주전급보다는 약간의 서브급으로 이제 보면서 추가적인 주전급 영입에 나서야 되는 게 2선이지 않을까. 네. 맨시티의 상황을 보면 다른 곳보다 제일 급한 불이 지금 켜진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자리가 제가 볼 때는 2선인 것 같아요. 케빈 더브라이너가 이제 나이가 들었고 몸 상태가 온전치 않고 베르나르도 실바도 이전 같지 않고 어린 자원인 포드는 이번 시즌에는 뭐 아주 안 좋은 시즌이니까 개인적으로 포드는 그냥 윙으로 가는 게 저는 가장 좀 낫다고 보거든요. 그냥 중앙보다는 윙이 좀 더 보여줄 확실한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포드는 측면에서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선의 득점력과 공격력이 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언제까지 그릴리시 골 넣어주는 거 그 기도메타로 기다리고 있는 안 건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제는 그릴리시를 포함해서 또 중앙 지역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실바나 이런 자원들을 포함해서 더블라인으로 폼이 떨어져 있고 부상 빈도도 있고 공미, 윙 다 가능하다면 보강이 돼야 될 자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가능성 여부와 별개로 계속 비르치 얘기가 나오는 게 케빈 더브라이너의 그 다음 타자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비르치 영입되면 이거는 윙 공미 다 가능한 보강이 되거든요. 한 방에 S로 끝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맨시티가 비르치에 올인하겠다고 하는 판단이 이해는 돼요. 충분히 메리트를 느껴볼 만한 영입이라고 생각되고 네. 만약에 이적한다면 정말 좀 기대되는 뭐 대단하죠. 영입이기도 하고. 근데 뭐 이제 노리는 클럽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초대형 빅클럽들이 많이 노려가지고 바이언도 항상 비르치 예. 생각을 하고 있죠.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어쨌든 이선 보강은 매우 필요하다. 네. 가장 급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포지션도 전방위적으로 필요한 게 어쨌든 맨시티는 지금 리빌딩을 오히려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네. 겨울에 그렇게 힘을 쓴 거고 한 2번 정도의 이적 시장은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맨시티의 경우도 기존 선수들 내보내는 작업도 같이 병행을 해야 맞아요. 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먼저 내보낼 선수들이 결국 부상 많은 선수들. 아케, 아케. 스톤스 이쪽이 좀 정리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센터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후벤 디아스가 있고 아칸지가 있는 상태에서 후사노프나 헤이스 같은 어린 선수들이 왔어요. 네. 근데 그래도 아까 말했던 스톤스랑 아케가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 추가적인 또 보강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백도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늘릴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사실 페카르디올라의 그 빌드업 전술을 보면 풀백 센터백 구분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뭐 아까는 얘기 안 했지만 그바르디올도 그렇고 네. 여기를 좀 하이브리드하게 쓰죠. 그렇죠. 그런 하이브리드한 운영을 봤을 때 삼성까지 올라가는 그쵸. 또 그런 기용 패턴을 보면 분명 후방 자원이 한 명 정도는 더 늘어나는 게 인원상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골키퍼는 필요하죠. 이게 사실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제일 급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데르송, 오르테가 다 이제는 안녕해야 될 자원들이라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둘 다 이제 더 이상 뭔가 살아나는 걸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팬분들은 아마 골키퍼가 제일 시급하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고 저는 그 의견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역시 오른쪽 풀백. 마테우스 누네스를 오른쪽 풀백으로 썼을 때 그냥 그렇고 그냥 그렇죠. 리코 루이스는 아쉽죠. 참 좋은 기술을 지녔지만 몸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봐왔던 물론 뭐 포메이션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맨시티의 붙박이 오른쪽 풀백은 워커였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년에 내려오기 전에 카일 워커의 폭발적인 모습을 기억했던 사람들이라면 오른쪽 사이드백이 아쉽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오른쪽 풀백 좀 더 몸 좋고 전문 풀백 네. 이런 자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느낌의 지금 보강이 일단 이번 이적 시장 때는 당장에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리빌딩을 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펩과 구단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다음에 겨울 이적 시장에 온 선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좀 적응을 하는지 정리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꽤 과업이 많은 팀입니다. 네. 해야 될 게 많다. 근데 네. 잘 해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잘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겨울에도 영입 잘했으니까. 네. 네. 자 다음 첼시입니다. 첼시의 보강 포인트는 역시 센터백, 이랑 골키퍼. 골키퍼까지. 산체스. 맞아. 뒤에가 너무 불안하죠. 일단 이거는 아마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듯한 보강 포인트. 키퍼랑 수비인데 네. 미드 선수 없고 수비의 경우도 결국 포파나와 같이 부상이 좀 있는 선수들이라든지 코리레처럼 그냥 불안한 선수라든지 그치. 수비가 너무 불안하거든요. 네. 코리레의 가장 큰 단점은 너무 소극적일 때가 많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플레이에 임해줬으면 좋겠는데 특히 수비 상황 때도 그렇게 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적극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쉽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수비가 분명 필요하다. 키퍼도 그렇고 그간에 이 포지션에 돈을 얼마를 썼는지를 떠나서 이쪽 안 바꾸면 제가 볼 때 성적이 따라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쵸. 바꿔야 성적이 따라올 것이다 라는 점에서 무조건 강조를 하고 당장의 유력한 후보군이 좁혀지려면 제가 볼 때 시간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요즘의 기사들은 수비나 키퍼보다 공격 자원들 쪽에 좀 많이 분명하게 누구가 뭐 첼시랑 연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좀 엮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퀄리티에 대해서는 팬들이 불만족할 수 있겠으나 숫자만 따졌을 때는 뒤를 좀 더 빨리 왜냐 앞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앞에 있긴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여전히 지금 시즌 중인데도 토드볼리의 그 계속된 유망주 사냥, 네, 유망주 영입은 계속 발표가 되고 켄다라거나 켄다라, 네. 뭐 에스테방, 에스테방 이런 예. 선수들도 있고 합류 예정이긴 하지만 파이스도 그렇죠. 파이스도 그렇죠.
애수구였나요 그 선수가? 맞아 애수구예요. 애수구죠. 그래서 예. 잘못하면 하수구 된다고 뭐 그런 하던데. 네. 근데 이런 유망주 영입 다 좋죠. 근데 그래 과연 유망주는 좋아. 근데 언제 효과를 볼 것이냐? 그렇지. 그리고 과연 나중에 그 선수가 성장을 했을 때 이 팀이 필요로 하는 방향과 맞을 것이냐? 그게 좀 의무부가 났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유망주 영입이 무조건 틀린 건 아닌데 즉시 전력에 도움을 줄 만한 선수들도 좀 사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스쿼드 이외에도 전체 보강이 사실 첼시는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당장 공격수 뭐 결국은 피지컬 더 좋은 옵션에 대한 갈망이 좀 있을 거예요. 잭슨이나 기우보다도 더 몸으로 잘 버텨주면서 다른 옵션을 제공해줄 수 있는 선수. 리암 델랍 루머가 좀 있긴 해요. 네. 근데 델랍도 아주 좀 유망한 자원이고 입스위치에서 잘하고 있는 건 맞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쉬운 구석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것도 맞아요. 예. 이 선수도 그라운드 내에서 약간 좀 거친 면이 있는 거라든지 결국은 좀 더 윗순위를 바라보는 팀 입장에서는 어딘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존재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뭔가 좀 중위권 에이스의 느낌이 나. 그 윗 클럽의 유럽 대항전을 노리는 클럽의 붙박이 9번으로 활약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은 느낌이라. 결국은 더 성장이 필요하겠죠. 예. 아버님만큼 농수를 잘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물론 아빠보다는 볼은 잘 차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것도 물려받았으면 그럼 조금 더 메리트가 어깨를 있지 받아야 않았을까. 되는데.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이런 선수 능력 있고 첼시도 역시 요케레스와 세슈코에게 관심 있다는 보도가 링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최전방 자리를 좀 탐색하는 것 같고 중앙 미드필더의 경우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이제 산투스가 다음 시즌 임대 복귀 예정입니다. 로마노의 얘기만 들어봐도 플랜에 있다. 네. 이 선수는 딱 돌아오면 후방에서 플레이를 하거든요. 카이세도 백업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산투스의 복귀는 정말 환영할 만한 복귀라고 보고 다만 이제 지금 첼시가 경기마다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도 그치. 중원에서 힘을 못 발휘하는 것도 결국은 엔소의 백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후방이 아닌 좀 올라간 형태의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백업이 없는데 이 자리 좀 뛸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요. 첼시가 왜 괜히 메이누랑 링크가 나는 것일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메이누랑 결국은 이 자리거든요. 메이누가 실제로 전진을 좀 하는 스타일이고 그게 엔소의 지금 최근 뛰고 있는 플레이와도 좀 부합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첼시가 이 메이누 선수를 계속 좀 원하는 것 같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 윙 자리는 원래는 무드릭이 그래도 스쿼드 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약물 스캔들 때문에 그쵸. 뭔가 플랜이 꼬였어요. 네, 이거는 보니까 지금 약간 좀 결과적으로는 못 쓰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더라고. 또 이렇게 길어진 거 보면 어쨌든 네. 팀 입장에서도 불안정하죠 상황이. 근데 뭐 아직 모릅니다. 네, 아탈란타의 루크먼을 관찰 중이란 이야기가 최근에 좀 떴거든요. 윙 자리까지 아마 포지션 가리지 않고 스쿼드의 대대적인 그 보강을 첼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후방 자리 그치.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뒤쪽이 안정되지 못하면 리버풀도 반다이크 와서 드디어 안정을 찾은 그렇죠. 거고 예. 아스날도 맨날 왔다 갔다 하다가 살리바랑 마갈랭이스 오면서 안정된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아스날 얘기로 넘어가면 보강 포인트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PSR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돈 쓸 수는 있는 형편이고 제법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여유가 상당하다고 하죠. 네. 일단 기사에 당당히 아예 이렇게 적혀 있어요. PSR 걱정이 없다. 대단한 일이죠. 그만큼 수익을 상당히 잘 내고 있고 크랑키도 우승에 대한 열망이 크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크랑키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스포츠에서는 그래도 우승을 다 경험했는데 축구에서 아직 네. 메이저 우승이 없으니 아스날을 어떻게든 우승시켜보고 싶어한다라는 그 열망이 대단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포지션과 선수는 과감하게 영입에 나설 것이다. 그 선수가 얼마가 됐든 그 구단이 파이어는 의지만 있다면 아스날은 덤벼들 가능성이 큰 이번 이적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뭐 공격수가 가장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급할 것이고 그 다음에 왼쪽 윙포도 언제나 항상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네. 있고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조르지뉴랑 파티 나가니까 중앙 미드필더 보강도 해야 된다고 그쵸. 하고 그놈의 왼쪽 사이드백은 왜 계속 링크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또 왼쪽 사이드백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죠. 맞아요. 공격과 왼쪽 라인이 많아요. 좌잘라든 좌측 윙포든 좌측 백이든 다 그 라인이긴 해요. 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결국은 다 왼쪽인데 공격수는 제가 볼 때는 누구와 링크가 되느냐에 떠나서 차선을 누구로 바라보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최우선의 이삭인데 이삭이죠. 도대체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삭은 어떤 팀이어도 힘들 거예요. 네. 리버풀도 얘기가 있거든요. 꽤 힘들 겁니다. 짙게 있더라고. 꽤 근데 짙게 안 있는데 돼. 뉴캐슬이 팔겠습니까? 네. 돈이 없는 팀도 아니고. 무조건 잡을 거라고 좀 보는 입장이고 이외에는 뭐 세슈코나 쿠냐, 오시멘도 언급이 안 된 건 아닌데 근데 오시멘을 잡을 때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고 과연 아르테타가 이 오시멘의 멘탈이나 저는 그런 태도를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냥. 상상이 잘 안 가. 그냥 안 받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 세슈코의 경우는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열심히 뛰어주는 압박 능력이나 좋은 체격 조건, 뭐 빠따. 움직임 이런 걸 떠나서
결국 우려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스탯이 적어요. 맞아요. 골을 잘 못 넣어.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은 지금 아스날도 그렇고 사실 아까 뭐 세슈코는 맨유 얘기도 있었지만 골잡이가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지. 근데 스탯이 좀 저조한 선수를 과감하게 영입하는 게 쉬운 건 아니긴 하죠. 골 많이 넣어주는 선수가 필요한데 열심히 뛰어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카이 하베르츠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쿠냐는 얼마 전에 본인이 본인 같이 떨어뜨렸죠. 그렇죠. 따기를 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미로스 케르케스한테. 네. 그래서 아르테타가 그런 선수를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기가 진짜 자기같이 떨어뜨린 일인데 이걸 못하니까. 네. 그래서 케르케스의 어떤 인성. 오히려 케르케스가 올라왔어요. 예. 그걸 맞고 참아. 네. 그렇죠. 제 생각에 근데 아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삭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나머지 자원들 이러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쭉 드렸는데 근데 지금 팬들 입장에선 그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아요.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냐. 누구든 데려와라. 뭐 공격수의 경우는 네. 좀 그런 느낌도 있어서 누구든 데려오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미드필더는 수비맨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잖아요. 많고 그다음에 김아랑이스 얘기가 있어요. 기마랑이스는 얼마 전에 그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뉴캐슬이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면 바이아웃이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어요. 물론 이게 이건 진실이라면 노려볼만 합니다. 그렇죠. 챔피언스리그를 못 나가면. 근데 그게 아니면 이삭이든 김아랑이스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캐슬 챔스 경쟁 가능성 아직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네. 문제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가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 보강은 계속 생각 중에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윙의 경우는 주전급 왼쪽 윙을 무조건 데려오고 여유가 된다면 사카의 백업.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왼쪽 윙인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건 왼쪽 윙포워드예요. 사실 공격수가 애매하다. 그러면 확실하게 왼쪽 윙포워드라도 보강을 해야 그게 뭐가 그림에 그것도 맞죠. 나오기 때문에. 근데 뭐 니코 윌리엄스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 니코 윌리엄스도 근데 요즘 스탯이 좀 그렇고 나는 그 바스크 선수들 아르테타의 그 바스크 집착 그리고 맨시티 산 집착 왜냐면 사네도 얘기가 있거든. 봐봐 사네랑 니코 둘 다 아르테타가 집착하는 딱 그 라인이란 말이야. 그렇죠.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스크, 바스크 향후회가 좀 만들어지지 않게끔. 하지만 니코 얘기가 제일 진합니다. 제일 진하고 후보 수비 자원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무조건 왼쪽 풀백에만 달려들기보다는 왼쪽 센터백과 풀백이 다 가능한 멀티 자원이면 저 오케이일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자원이 이제 칼라피오리거든요. 네. 근데 칼라피오리가 좀 약간 좀 애매해요. 뭐 앞으로 남겨놓고 쓰겠지만 어떻게 쓸지를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루이스 스켈리가 정말 잘하고 있긴 하지만 이 선수 미드필더도 되잖아요. 원래 미드필더죠. 원래 미드필더니까 빌드업 전형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루이스 스켈리를 좀 미드필더 단계에 올린다는 것도 그런 옵션도 좀 만들어 놓으면 좋으니까 가능한 다면 왼쪽 후방의 멀티 자원 그래야 이제 마가양이스의 백업에 대한 문제도 네. 해소할 수 있으니 뭐 토미아스 같은 선수들이 이제 못 쓰는 선수가 거의 나가야 되는 돼버렸으니까 선수가 됐으니 문제가 네.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수비 쪽은 기왕이면 멀티 자원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마갈량이스 사우디링크가 있습니다. 원래도 전에 있었는데 지금 또 강력하게 네. 오퍼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 일정 이상 금액 아니면 절대 안 판다 스탠스가 무조건. 다행이긴 하고요. 무조건 안 팔아야죠. 살리바는 그래도 남을 거라고 생각은 하나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알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치. 있어서 좀 불편한 네. 그런 팬들의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 레알의 관심은 굉장히 무서워요. 계속 붙을 거니까 네. 후보 골키퍼는 아마 그 에스파뇰의 주안 가르시아가 아마 이 정도의 링크면 이건 영입되지 않을까. 나는 세컨 키퍼에 이 정도의 금전을 태우는 게 모르겠어요. 네. 사실 다른 포지션이 좀 급한 자리가 많으니까. 난 네투 잘 쓰지도 않거든. 음. 나갈 거예요 FA로. 난 그 정도면 세컨 키퍼 좋다고 보는데 몰라 아르테타 뭔 생각을 하는지. 네. 그래서 이런 후보 키퍼의 링크까지 일단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스날은 돈 많이 쓴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리버풀입니다. 이적 시장 난이도가 생각보다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재계약 건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항상 계속 ING 그냥 똑같습니다. 반다이크는 조금 긍정 신호가 뜬 것 같고. 로마노까지 얘기한 거 봐서는 아예 그 긍정 신호를 무시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살라도 괜찮겠죠. 네, 그냥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아놀드는 여전히 그냥 물음표. 여전히 좀 물음표 그런 상황인데 그냥 정말 그냥 여전히 다 진행 중이에요. 그냥 진행 중이고 오히려 재계약 관련해서 반다이크, 아놀드, 살라가 아닌 업데이트된 선수가 있는데 코나테. 요즘에 조금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코나테가 사실 노릴 만한 선수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레알 마드리드 다 링크가 있는 선수인데. 우리가 지금 약간 재계약 관련해서 이슈가 된 선수가 코나테라서 불안해진 좀 그런 상황인데 시즌 끝나고 뭔가 결론이 봐야죠. 날지 뭐 이런 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재계약건과 별개로 지금 스쿼드를 봤을 때 슬롯의 첫 시즌은 이대로면 정말 성공입니다. 그럼요. 리그 우승을 한다면 네. 정말 성공이고 다만 이제 후반기 때 힘이 빠진 부분을 통해서 이 팀의 지금 스쿼드가
이런 부분들은 좀 보강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지금 리버풀이 지금 어느 부분이 떨어져 있구나. 이런 거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좀 보는데 일단 구단이 최우선 영입을 고려 중인 포지션은 왼쪽 풀백이라고 합니다. 티미카스를 파는 쪽으로 무게가 아예 기운 것 같아요. 로버스는 계약 기간이 그래도 일단 만료될 때까지는 최대한 리버풀에 남기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선수가 연장을 원할 시엔 뭐 주급을 조금 타협하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만 백업으로 로버스는 백업으로 남으면은 또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선수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전급으로 영입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케르케스나 네. 아니면 아약스 하토. 네. 하토도 있죠. 근데 하토의 경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케르케즈가 리그 검증이 일단 돼 있고 그치. 전성기 나이대를 이제 접어드는 시점이기도 이게 하니까. 좋아. 네. 하토도 참 탐나는 선수긴 한데 하토는 한 1, 2년 지나서 더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갖고 경쟁을 할 것 같아요. 느낌이 좀 그렇고 센터백은 뎁스가 일단 얇습니다. 항상 시즌 들어가기 전에도 이거 센터백 보강해야 된다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조고메스까지 이제 아마 나갈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래서 반다이크의 후계자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 네. 반다이크가 혹시 재계약을 안 할 시에 대한 대비도 혹시 모르니 일단 갖고 있어야 되고 조고메스가 나가고 뎁스가 원래도 기존에 얇았기 때문에 당연히 센터백 보강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수비형 미드필더는 슬롯 전술에 맞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일단 흐르반베르가 좋은데 혼자 좀 갈린 감이 있잖아요. 지금 많이 지쳐 있죠. 그리고 사실 올 시즌 들어가기 전부터 수비형 미드필더는 말이 많았어요. 원래 수비맨디 데려오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수비맨디 불발됐을 때 아니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냐. 그렇지. 지금 팀이 지금 3선에 기댈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냐. 네. 그때만 해도 흐라벤베르는 전력 외자원이라고 다들 근데 바꿨거든요. 흐라벤이 터지면서 버틴 거죠. 의외로 터지면서 사실 올 시즌이 풀린 거예요. 그치. 그게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야. 지금 순위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흐라벤베르 덕분에 지금 터졌지만 어쨌든 흐라벤이 다른 의미로 지금 체력이 터졌기 때문에 또 다른 자원이 보강이 돼서 이제 흐라멘베르와 뭐 공존을 하든지 뭐 부담을 덜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알맞은 수비형 미드필더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왼쪽 풀백 주전급으로 필요하죠. 센터백 만약에 코나테 거치까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럼 주전급으로 필요해요. 또 필요해요. 네,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반다이크 코나테 외에도 주전급이 한 명 더 있어야 되기 그치. 때문에 어쨌든 주전급은 필요하다. 수비형 미드필더 당연히 주전급 필요하죠. 자 여기에 오른쪽 풀백 만약 아놀드가 나가면 그러면 주전급 필요하죠. 게다가 브래들리가 부상이 너무 많고 아직은 유망주고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브래들리가 앞으로 부상 없이 뛸 자신이 있으면 그럼 백업 영입해도 됩니다. 근데 이 지금 장담을 못 하거든요. 알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또 주전급 풀백 필요할 수 있다. 공격 자원 당연히 주전급 필요하죠. 살라 계약 여부 봐야 되고 누네스 물음표, 조타 물음표. 루이스 그러면 디아스도 매각 가능성이 물음표, 있고. 매각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숫자 자체가 모자라질 수도 있죠. 그렇죠. 일단 누네스는 지금 파는 쪽으로 아예 무게가 기울고 있고요. 예. 어떤 우리 아주 고마운 분께서 제안을 해주실지 저도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사우디 바라고 있죠. 아주 바라고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요걸 잘 줘가지고. 그럼요. 예, 아주 감사히 연락을 받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 그 루이스 디아스도 타팀 제안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무조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리버풀은 공격 자원도 원톱이 꼭 아니더라도 윙포워드까지 다 뭉뚱그려서 주전급이 필요하다. 그럼 보면요. 지금 왼쪽 풀백, 센터백, 수비형 미드필더, 오른쪽 풀백, 공격 자원 다 주전급이 필요한 자리예요. 이거 한 번의 이적 시장으로 끝날 결론이 안 설 겁니다. 특히 리버풀의 그간의 이적 시장의 행보나 성향을 봤을 때 이걸 한 번에 끝내려 해도 그게 되지 않을 거예요. 2번이나 3번 정도의 이적 시장을 더 거쳐야 비로소 조금 스쿼드가 완성이 될 텐데 올 시즌은 그래도 경쟁팀들이 좀 어려워하면서 리버풀이 리그에서 아주 압도적인 선두 자리를 지켰으나 추후에 이제 리그 우승은 앞으로도 계속 리버풀이 좀 스쿼드가 바뀌면서 어떻게 해나갈지는 변수가 좀 많은 상황이에요. 팬의 희망이라면 그래도 우승 경쟁권을 계속 쥐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흔들림이 없을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걱정하고 봐야 된다 봅니다. 저희가 이적 시장 지금 빅6 얘기를 쭉 했는데 그건 있습니다. 실제 이적 시장과 실제 클럽들이 게임처럼 선수를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 간의 케미가 중요하고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내보내는지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다독이는지 새로운 선수들을 어떻게 적응시키는지가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쵸. 게임이야 바꿔끼면 끝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어떻게 잘 분배해서 이거를 2번에 나눠서 할까 서너 번에 나눠서 할까 이거를 잘 짜는 게 그게 구단의 능력이죠. 그렇죠. 감독의 능력이고. 그래서 그 이적 시장 행보를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적 시장 관련해서는 이제 이적 시장이 실제 열리면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요즘에는 또 선제적으로 선수를 영입한다거나 아니면 재계약 소식이 발표되면 또 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슈로 넘어가서 광주 또 K리그의 자랑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8강 상대가 이제 정해졌는데 이거 뭐 저는 잘 됐다고 봐요. 오히려 잘 다른 됐다. 의미예요. 네. 다른 의미로 잘 돼서 애매한 팀 만나는 것보다 시원하게 한번 붙어보자. 저는 이정효 감독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효 감독이 되게 기뻐했다는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즐기고 싶다. 즐기고 빡 한 다음에 이기면 대박. 저도 후련하다. 우리가 정말 붙어볼 수 있는 최상위권의 아시아에서 그런 클럽들과 붙어서 한번 실력을 겨뤄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더 올라가면 당연히 무조건 베스트지. 스쿼드가 워낙 좋잖아요. 네. 쿨리발리, 네베스, 네네네. 뭐 밀린코비치, 사비치 이런 선수들 한번 붙어볼 만한 기회가 왔다는 게 사실 그 자체로는 설레는 기회인 건 맞죠. 저는 선수들도 와 이거 재밌겠는데라고 왠지 이정효 감독이 이렇게 그 전투 의식을 불어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즐기는 마음으로 우리도 즐기는 마음으로 네. 아주 왜냐면 8강 간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잘한 거예요. 정말 그렇죠? 잘한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얘기는 이렇게 하지만 뭐 알아 또 혹시? 혹시 모르잖아요. 4강 어. 가면 알 아흘리, 사우디 알 아흘리야 태국의 부리람 부리람. 유나이티드 이렇게 이 승자와 격돌을 하게 되는데 자 날짜는 4월 26일 토요일 새벽 1시 반입니다. 네. 아마 뭐 해외 축구도 열리는 주간이겠지만 이날만큼은 이것도 네. 안 볼 수 없죠. 그러니까요. 광주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한번 예. 많이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리그 페이지에서 아릴날은 8경기 7승 1무 26득점 7실점 압도적인 성적 내긴 했습니다. 네. 근데 리그에서는 지금 알 이티하드에 비해서 2위거든요. 예. 이게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약간 성적 기복이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 감독이 조르제 제주스잖아요. 네. 벤피카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감독은 사실 저는 유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감독들에게 밀리지 않는 명장이라고 봐요. 좋은 능력을 지녔죠. 대단한 트로피 수집가입니다. 근데 이게 팀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 영감님이 오락가락해. 되게 혹평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엄청난 호평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전술 전략이 없다라고 선수들만 믿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시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평가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조르제 제주스의 능력이다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좀 일각에서는 물론 저도 지금 아릴날의 경기를 막 시청하고 그건 아니지만 네네네네. 그냥 다양한 반응들이 있잖아요. 기사들도 있고 뭐 현지의 반응도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약간 너무 선수 체급만 내세운 거 아니냐는 얘기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리그 결과가 약간 기복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이정우의 전술을 통해서 그렇지. 한번 이정우의 전술 교실 한번 나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뭐 기대가 미트로비치나 밀린코비치, 사비치 이런 선수들을 이겨낸다 그러면 아산이나 박정인 이런 선수들이 뭐 아시아 탑 레벨 그리고 네. 여기는 다 유럽 레벨이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거기에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정말 기대가 되네. 뭐 또 하나의 오르샤가 나올지 압니까? 어우 진짜 그렇죠. 네. 아사니가 나중에 그렇지. 물론 이번에 알바니아 또 가서 A 매치 또 기다리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또 모르는 일이죠. 네. 자 이렇게 광주 봤고요. MH 주간에 이제 부상자들이 또 소식이 있습니다. 뭐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김민재 선수도 이제 부상으로 다시 그렇죠. 소집 해제가 됐고, 네. 그래 또 딴 선수들도 좀 있어요. 흐라벤베르가 일단 부상으로 네덜란드 대표팀 하차를 했습니다. 근데 흐라벤베르가 이제 후반기 잔여 일정 아마 풀 컨디션으로 뛰기 어려울 거예요. 너무 많이 뛰었어요. 네, 이건 갈린 겁니다. 이 부상이라고 아예 그냥 기사에선 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전부터 징후가 있었다. 상황을 보면서 물론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 슬롯이 네, 엔도르 선발로 쓸 가능성은 좀 없나요? 사실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흐라벤에 좀 휴식이 보장되기 위해서라도. 클럽의 경우는 사실 클럽도 본인이 기용한 선수들이 자기 전술이나 경기 스타일에 막 부합하지 않아도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는 변화를 줘서 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슬롯이 근데 물론 슬롯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첫 시즌이니까. 근데 너무 좀 쓰는 선수만 쓰는 느낌도 첫 시즌만 봤을 때 결론을 짓자면 그런 문제도 좀 있거든요. 엔도가 특히 그래서 너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기회를 좀 못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팀 상황에 따라서 사실 엔도를 좀 쓰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지금의 그간의 슬롯의 선택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후반기 때도 엔도를 쓸 가능성이 적긴 해요. 거의 안 써요. 전력의 자원으로 보니까. 근데 그 선택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은 못하죠. 왜냐면 결국 그런 선택의 대가가 이번 지난 한 주 동안의 성적이었다고도 좀 그렇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수 좀 더 많이 달라지고 본인 입맛에 맞는 스쿼드가 갖춰졌을 때 그때 슬롯이 어떻게 할지를 저는 좀 보고 싶어요. 네. 어쨌든 흐라벤은 부상이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쪽에 라우타로랑 메시 부상 얘기 있어요.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우루과이랑 브라질을 상대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네. 주간인데 라우타로도 근육이 불편하고 메시의 경우도 소속팀에서의 그 부상으로 인해서 둘 다 대표팀 하차를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 일정 앞두고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이고 콜 파머의 경우는 지난주에 훈련 중 당한 부상으로 인해서 잉글랜드 대표팀 하차가 결정이 됐죠. 최근에 뭐 컨디션 난조도 있고 부상으로 빠지기도 하고 약간 파머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도 하차를 했고 레테기도 허벅지 부상으로 이탈리아 대표팀을 하차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소식. 이들이 다 부상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그 대표팀의 감독들은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네. 아니 원래 그래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이 메시랑 라우타로가 빠졌다고 해서 뭐하냐? 인터 마이애미 뭐하냐라고 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론 김민재가 올해 아킬레스 부상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뛴 게 맞아요. 우리도 우려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상황이 안 따라서 이토가 다치고 어. 우파메카노도 막 못 나오고 이래서 김민재가 너무 많이 뛴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콤파니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됐었어. 그렇죠. 그러다 결국에는 지금 이 지경에 이제 이르는 건데 다다른 건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안 해도 되는 인터뷰였다. 네. 그냥 좀 아쉽다. 잘 회복하고 복귀하면 좋겠다면 충분하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후에 PL 빅6 보강 포인트 체크해봤고 광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아릴라를 만나게 됐다. 그리고 A매치 부상 소식까지 이렇게 전해봤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입니다. 이거 오늘 업로드가 될 테니까 이따가 오만전 끝나고 또 우리가 FM 네. 오랜만에 시작을 합니다. 또 재밌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A매치 주간이니까 주말엔 라이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FM 라이브를 마지막으로 이번 주는 라이브가 없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